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세용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워크플로우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AWS 스텝 펑션을 사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변화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션 중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퀘스천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신 경우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AWS 스텝 펑션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기본적인 예와 함께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 조정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이 복잡한 로직의 워크플로우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적합한지 한번 살펴보고 AWS 스텝 펑션을 통해 상태 머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펑션을 사용하는 고객의 예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리소스를 찾는 방법, 그리고 리소스를 어디서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널리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놀리식 아키텍처입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배포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하게 되면 쉽고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하실 수가 있죠. 지금 보이는 그림은 문서 처리에서 신원 확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은행의 모놀리식 아키텍처 예입니다. 공통 데이터 저장소 및 공통 분석 시스템과 각각의 코드 모듈이 한 번에 배포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놀리식 아키텍처를 분산된 서비스의 집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여러 시스템 간의 작업 단위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각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컴퓨팅 및 데이터 계층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분리하고 나누는 이유는 크게 민첩성과 확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언어와 도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팀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또한 특정 요구에 맞게 각 서비스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에는 더 많은 컴퓨팅 또는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들은 수평으로 확장된 여러 컴퓨팅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런 일들을 다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산된 서비스들은 서비스 간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모니터링 그리고 디버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단순한 은행 시스템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 시스템에는 4가지의 크게 개별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좌 신청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서 은행 개설을 최종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신청자의 신원 문서를 확인하거나 집 주소가 유효한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확인 서비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검토가 필요한 신청서가 있는 경우 사람이 직접 해당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휴먼 리뷰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계정이 승인이 완전히 신청이 되면 은행 계좌를 만들고 관리하는 계좌 서비스가 마지막으로 존재하게 되죠. 이러한 서비스가 서로 협력해서 작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신청은 새로운 계좌 개설 요청이 오면 필요한 데이터 검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사람을 할당하여 신청서를 또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승인된 결정을 계정 서비스에 전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맨 앞에 있는 계좌 신청 서비스가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인스턴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계좌 신청 서비스는 여러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고 상태 저장 방식으로 응답에 반응하는 서비스죠. 신규 계정 신청이 접수가 되면 데이터 확인 서비스를 호출해서 해당 앱에서 제공하는 신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주소도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 만약에 필요한 경우 이런 체크리스트 중 하나가 플래그와 함께 반환이 되게 되면 사람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데 관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계정 서비스를 호출해서 새 계좌를 열게 되죠. 새로운 은행 계좌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금 전과는 다르게 논리 단계가 더 많은 일종의 흐름도로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자가 제공한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집 주소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람이 신청서의 데이터를 직접 검토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검토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최종 신청서를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거는 완성된 것 같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째, 우리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신원 확인 및 주소 확인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결과는 다른 하나의 결과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이러한 단계를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도록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또는 주소 확인이 실패한 경우에만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단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신원과 주소가 전부 확인이 된 서류는 휴면 리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 단계로 이동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거부하는 명시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검토 단계에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으로 전환될 수 있음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서가 승인이 됐는지 거부가 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상태머신입니다. 상태머신은 여러 단계로 표현되는 계산 단계 모음입니다. 항상 하나의 시작 상태만 있고 한 번에 하나의 상태만 활성화됩니다. 이를 워크플로우 또는 실행 가능한 순서도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상태머신의 단계가 활성화되면 활성 상태는 입력을 받고 해당 입력으로 유용한 작업들을 수행을 한 다음 출력을 생성하고 전환될 다음 상태를 표시한 다음 현재 상태의 출력을 다음 상태의 입력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완전 관리형 상태머신을 AWS 스텝 펑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텝 펑션을 사용하면 여러 AWS 서비스를 서버리스 워크플로우로 조정해서 앱을 빠르게 빌드하고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AWS 람다, AWS 파게이트 및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와 같이 기능이 풍부한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해서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실행하실 수도 있어요. 내장된 오류 처리 및 제시도 지원을 통해서 탄력적인 워크플로우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텝 펑션은 상태 머신에 대한 시각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실행 기록을 제공하고 필요할 때는 시각적으로 추적하고 디버깅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데모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좌 신청 요청이 성공하는 입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서밋 어플리케이션 람다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오픈소스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무시하실 수 있고요. SLS 인보크로 람다를 호출하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유효한 이름과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스텝 펑션 관리 콘솔에서 모든 상태 머신의 실행을 보실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제출한 세부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가 승인되었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발생한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시각적 워크플로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체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플래그 아웃풋에 대해 두 체크가 모두 false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검사 입력, 출력 결과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체크 네임과 체크 어드레스를 클릭하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프로브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클릭해서 최종 출력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신청서가 승인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 머신을 통한 다른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잘못된 주소를 수동으로 검토해야 되는 경우 상태 변화가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name은 유효한 이름인 gabe라는 값을 제출하고 어드레스는 유효성 검사 규칙과 일치하지 않은 잘못된 주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소 검사가 true flag를 반환해서 상태 시스템이 pending review로 전환돼서 검토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표시가 상태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고요. 이는 상태 머신이 리뷰 시스템의 콜백을 기다리며 중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다시 명령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검토를 위해 승인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콘솔로 돌아가면 리뷰 어프로벌 상태와 어프로브드 어플리케이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좌가 승인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까지 실제 스텝 펑션의 동작을 보았으므로 이제 AWS 스텝 펑션의 작동 방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동작하는 각 워크플로우를 상태 머신이라고 하고요. 각 워크플로우를 각 단계의 상태라고 합니다. 스텝 펑션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하는 걸 상태 전환이라고 하고, 스텝 펑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워크플로우를 개별 단계로 분할해서 여러 상태 머신에서 해당 단계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단계 순서를 쉽게 변경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스텝 펑션은 상태 머신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 모음으로 이루어지고 아마존 스테이트 랭귀지에 따른 제이슨 문서에 의해 정의됩니다. 상태는 타스크의 상태, 다음으로 변환될 상태, 그리고 에러로 인한 정지 등이 명세가 됩니다. 여기에 표시된 워크플로우에서 우리는 4가지 유형의 상태를 사용합니다. 태스크 상태는 작업을 수행하는 상태, 병렬 처리는 일부 작업을 병렬로 수행하는 것, 그리고 분기 처리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태, 그리고 대기는 콜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리뷰 어프로브드 단계를 구현하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이 각각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상태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사용 사례이고 AWS 람다를 호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스크 상태를 사용해서 폴링 프로세스 결과를 워크플로우에 다시 반환할 때까지 웨이팅할 수도 있고요. 또한 타스크 상태를 사용해서 스텝 펑션과 통합된 다른 AWS 서비스에서 API를 호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워크플로우에서 람다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모든 단계에서 람다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된 ID 문서를 확인하는 단계를 제이슨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상태는 이렇게 이름으로 식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되는 상태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속성을 가진 객체로 표시할 수가 있죠. 여기선 상태 타입이 타스크고 실행할 람다 함수의 ARN, 그리고 람다를 호출할 때 전달할 파라미터가 여기에 이렇게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병렬 분기 실행 상태는 작업을 병렬로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병렬로 실행되는 상태 시스템의 분기 배열을 사용해서 실행이 모두 완료가 되면 각 상태 시스템 분기의 결과를 다시 배열로 반환을 하죠. 다음은 워크플로우에 대한 병렬 분기 실행 상태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타입은 패러럴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브랜치 속성에서 실행할 하위 상태 시스템을 나타내는 배열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절트 패스 속성에서 모든 병렬 실행의 아웃풋을 체크라는 새 상태 변수에 저장해서 넥스트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절트에 체크가 보이시죠? 이 안에 각각 단계의 결과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면 human reviews required라는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선택하기 상태 유형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의 스위치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 표현식의 배열을 검사하고 각 변수와 값을 비교합니다. 선택하기 상태는 어떤 선택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었는지에 따라서 다음으로 전환될 상태를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분기가 있는 human review required를 구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은 choice고요. 다음 choices라는 2개의 선택 표현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표현식은 상단의 병렬 상태에서 반환된 체크 상태 변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크에 있는 값이 지정된 플러그에 true가 입력이 되게 되면은 wait for review라는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2개의 체크가 전부 true가 없이 전부 다 false인 경우, 그럴 경우엔 디폴트 값인 approved application으로 상태가 정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콜백 대기는 특정 경우에 상태 머신 실행을 일시 중지하고 외부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를 wait for review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신청서를 보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일시 중지시킨 다음에 사람이 결정을 내리면 해당 컴퓨터 서비스는 어떻게든 이 스텝 펑션의 실행을 재개하도록 뭔가 지시를 해야 되고 상태 머신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서 스텝 펑션은 타스크 토큰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스텝 펑션이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 호출 스타일로 정의된 태스크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 스텝 펑션을 다시 send task success 또는 send task failure API로 호출할 때 이 타스크 토큰을 다시 전달하게 되면 스텝 펑션은 결과를 전달할 적절한 일시 중지된 태스크를 찾아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에서 일을 구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은 task고요. 람다 함수로 호출할 건데요. 이 작업 유형의 정의는 일반 태스크와는 약간 다릅니다. 실행하려는 람다 함수에 ARN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대신 특수한 리소스 유형을 사용해서 람다 함수로 호출하고 외부 시스템에서 작업 토큰 콜백을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리소스에 람다 함수 이름이 아닌 특수한 ARN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실행할 람다의 이름과 페이로드로 전달할 값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예제의 경우에는 이 flag application for review라는 함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id로 어플리케이션 레코드를 찾은 다음 플래그들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특정 테스트 토큰과 함께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리뷰 시스템이 플래그드가 true인 상태에 모든 신청서를 검토자한테 보여준 다음 검토자가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면 이 리뷰 시스템이 다시 AWS 스텝 펑션 API로 호출해서 검토 결과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 중지된 워크플로우가 다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분산 시스템으로 작업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에 대한 호출이 시간을 좀 초과하거나 간헐적인 이유로 작업이 실패하거나 권한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AWS 스텝 펑션에는 강력한 오류 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각 작업 상태는 오류가 발생하면 구성 가능한 최대 시도 횟수까지 재시도하도록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특정 오류를 포착한 경우 다른 상태로 전환하도록 작업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예제 워크플로우의 조금 업데이트된 버전을 사용해서 하나 더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원자 이름을 확인하여 오류를 시뮬레이션하는 람다 함수에 약간의 로직을 추가해서 name에서 unprocessable 데이터 문자열을 발견하면 unprocessable 데이터 exception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펑션의 상태 머신은 이 신청서의 데이터가 해당 단계에서 전혀 처리할 수 없는 값을 수신하기 때문에 이름 또는 주소 확인이 아예 실패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먼 리뷰를 위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보단 오류를 포착하고 flag application unprocessable 상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실행을 검사하고 스텝 펑션이 오류를 포착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 예외를 보실 수도 있죠. 지금까지 데모 비디오에서 아마 대부분을 보셨지만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스텝 펑션으로 작업하는 경험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콘솔에서 제이선으로 워크플로우를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시각화할 수가 있고 현재 실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실행을 감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워크플로우의 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실행 기록과 입력 및 출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펑션의 작업의 모든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딥다이브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존 스테이트 랭귀지로 정의된 모든 상태 유형의 전체 목록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예를 보셨고요.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은 상태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맵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맵 함수 개념과 매우 유사하고요. 프로그래밍에서 맵 함수를 사용하면 배열의 각 항목에 함수를 적용해서 각 응용 프로그램의 결과로 동일한 크기의 새 배열을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맵 상태 유형을 사용하면 자체 상태 머신으로 입력 배열의 각 항목을 처리하고 결과 배열을 반환하실 수도 있고요. 더 좋은 점은 맵 상태가 사용할 최대 병렬 처리 수준을 구성하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 번에 많은 작업을 처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동시 처리를 제한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아직 언급되지 않은 두 가지는 successed와 fail 상태입니다. 이는 실행의 성공 또는 실패를 의미론적으로 알려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상태입니다. 각각은 상태 머신의 실행을 중지하고요. 마지막으로 패스 상태 유형은 매우 간단하게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입력을 받아서 출력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텝 펑션의 워크플로우를 정의하실 때 처음 스케치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만 잡아놓은 패스 상태를 나중에 구체화할 때 다른 상태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스텝 펑션이 다른 AWS 서비스에서 일부 API와 통합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태스크 상태에서 AWS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예제를 보여줬지만 다른 서비스에서는 또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기 있는 기능으로는 컨테이너를 통해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아마존 ECS 및 파게이트를 지원하고요. 또 기계학습이나 배포 워크플로우를 상태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용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도 스텝 펑션 호출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스텝 펑션을 호출해서 워크플로우 간의 로직을 재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텝 펑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실제 고객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마 더욱더 도움이 되고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고객이 스텝 펑션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IB 건강기금은 호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보험사 중 하나고요. 호주, 뉴질랜드 전역에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업은 많은 규제가 있는데요. 물론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안전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긴급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컴퓨팅 환경에 액세스하는 경우 베스션 호스트를 사용해서 이러한 보안 리소스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NIB에서는 운영자가 특정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AWS 스텝 펑션은 필요한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도록 알리는 것으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응답을 기다리고 승인 응답을 받으면 운영자가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게 구성된 베스션 호스트를 바로 프로비저닝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운영자가 처음 액세스를 요청할 때 보안 시스템에 액세스해야 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스텝 펑션이 이 정보를 사용해서 베스션 호스트가 생성할 때 타이머를 바로 시작을 하고 타이머가 끝나면 베스션 호스트가 자동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훌륭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컴퍼니는 제조하는 많은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에는 라벨의 영양 정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공식이 변경되거나 규제기관의 라벨링 요구사항에 따라 새로 라벨을 생성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레이블을 변경할 때마다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 36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AWS 스텝 펑션을 사용해서 이 시간을 단 10초로 단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단축한 거고요. 여기서는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나 변환 단계를 비기술 인력들도 시각화해서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태 머신으로 인코딩된 알고리즘을 각 단계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흐름도가 스텝 펑션 관리 콘솔에서 생성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프로세스를 단축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상태 머신을 통과할 때마다 이러한 유효성 검사나 변환 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몇 분 전에 데모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스텝 펑션이 상태 머신을 실행할 때 실시간으로 상태를 검사해서 현재 상태와 각 단계의 입출력을 한 번에 확인시켜 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최적화를 하고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업을 훨씬 더 빠르게 완료해야 된다면 스텝 펑션 익스프레스 워크로드라는 걸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 스텝 펑션 익스프레스는 초당 최대 10만 개의 이벤트 속도로 컴퓨팅 데이터베이스랑 메시징 서비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IoT 데이터 수집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및 변환과 같은 대용량 이벤트 처리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앞서 언급한 스탠다드 워크플로우와는 달리 익스프레스 워크플로우는 5분 미만의 짧은 시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빈도가 높은 데이터 처리를 위해 규모 면에서는 매우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 워크플로우와 익스프레스 워크플로우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스탠다드 워크플로우는 최대 1년 동안 실행할 수 있는데 익스프레스 워크플로우는 한 번 실행으로 최대 5분 동안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요점은 스탠다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데 관리 콘솔에서 시각적 디바깅을 위한 도구로 실행 기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익스프레스 워크플로우는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로만 로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워크플로우는 이 강연 앞부분에 스탠다드 워크플로우 예제에서 본 것처럼 실행을 일시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콜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전 관리형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스텝 펑션이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스텝 펑션으로 작업할 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개발자 도구랑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WS 스텝 펑션 로컬입니다. 테스트 및 개발을 목적으로 로컬 머신에서 스텝 펑션을 설치하고 실행할 수가 있으며, 이는 AWS 그리고 로컬에서 실행되는 AWS 람다 펑션을 호출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텝 펑션 로컬을 사용해서 지원되는 다른 서비스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용 AWS 툴킷 익스텐션입니다. 저는 VS 코드 사용을 좋아하는데요. 만약 저처럼 VS 코드를 좋아하신다면 AWS 툴킷 익스텐션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람다 함수를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로컬에서 디버깅하는 것 외에도 스텝 펑션 상태 머신의 작성 및 시각화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오픈소스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도구를 좋아하신다면 스텝 펑션 작업을 위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플러그인도 마음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S 스텝 펑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추천하는 3가지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가이드 워크숍이고요. 두 번째는 스텝 펑션 개발자 가이드 문서입니다. 글이 길지 않고 빠르게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펑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스텝 펑션을 사용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인기 있는 예제 그리고 아키텍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AWS 스텝 펑션은 고가용성 및 자동 확장 기능이 내장된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텝 펑션을 사용해서 워크플로우를 오케스트레이션하면 실행 히스토리 및 강력한 오류 처리, 그리고 시각적 모니터링과 감사 가능한 실행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한 만큼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워크플로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상태 전환 수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요. 익스프레스 워크플로우에서는 워크플로우 요청 수와 워크플로우 실행에 걸리는 시간 및 메모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AWS 현대적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자료를 원하시면 아래에 있는 링크와 QR코드를 방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적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구축, 관리를 위해 기술 개발 역량이 필요하시다면 AWS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자격증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잘 보셨다면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세용이었습니다.